6월달 주식시장 혹은 코인시장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역사적으로 6월달 계절성은 좋지 않아요. 근데 5월달 증시가 좋았고 코인시장은 주춤했죠. 6월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6월달은 아마도 이제 5월이 끝나면서 주식이랑 코인 시장이랑 좀 상반됐죠. 원래 여러분들 계절성으로만 따지면은 5월부터 빠지는 게 맞거든요. 세린메이 들어보셨죠? 5월부터 11월까지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연말에 들어와서 4월까지 투자해라. 이게 세린메이거든요. 계절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계절성이 이번에는 좀 틀렸죠. 4월달에 오히려 5월달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6월달에 어떻게 될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6월달에 주식이랑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계절성이랑 매크로적 관점이랑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6월달 계절성만 좀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좋지 않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좋았을 때, 상승장일 때는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횡보하거나 하락장일 때는 6월달에도 안 좋습니다. 계절성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1950년도 이후에 1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수익률이 7.2%예요. 근데 5월부터 10월달 평균 수익률이 어떠냐면 2.1%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월부터 4월까지 좋죠, 월등히. 근데 5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안 좋아요.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가 수익률이 5월부터 10월까지보다 4배 정도, 한 3배 정도 좋다고 합니다. 요때보다 요때 투자하는 게 3배 정도 좋대요. 그리고 최근에 6월달 마지막 10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좀 안 좋았고, 근데 7월 초에는 또 좋았대요. 7월 초에는 연중 최장 구간으로 또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달 계절성만 따진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6월 초 중순 말까지 좀 안 좋다가 7월 초부터 다시 풀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6월 말까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분기 말, 상반기 또 리밸런싱이 있죠. 우리 쿠슈 전원방을 보다 보면은 월말로치 리밸런싱이면 뭐 이렇게 리밸런싱이 많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승장일 때는 리밸런싱 얘기 나오면은 그냥 꿈틀도 안 해. 근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빠지고 막 짜증나고 막 지루하니까 리밸런싱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리밸런싱은 언제나 존재해요,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6월달 지금 계절성만 봤을 때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럼 쿠슈야 6월달에 계절성대로 가니? 갈 거 같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계절성대로 그대로 갈까요? 작년 25년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이 계절성대로 갔나요? 아까 세린메이 우리 배웠죠. 5월부터 11월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코인도 매도해야 된다. 근데 작년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 보면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오히려 상반기 1월부터 4월달 빠졌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즉슨 계절성대로 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계절성이 하나도 안 맞다. 작년에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6월달에 계절성이 좋든 안 좋든 크게 의미 있을까? 없어 보인다. 그럼 그 크게 의미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매크로 관점이겠죠. 여러분 6월달에는 매크로가 총 5개 있거든요. 중요한 거 5개 갖고 왔습니다. 자, 5개 5대 이벤트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협상, 유가 지정학, 리스크 완화 여부, 미국 CPI, 물가금리, 인플레 재자금 여부, 그리고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 요거 있죠. 그리고 6월 12일 날 IPO, 6월 16일 날 첫 FOMC, 캐비넛이 첫 연준이자. 자, 그러면 총 5개입니다. 6월 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들, 매크로 관점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5개를 조목조목 한번 퍼즐을 맞춰볼게요. 일단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협상 중이죠. 근데 잘 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죠. 때렸네, 또 이란 공격했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란도 오늘 페스킨 대통령이 뭐 이런 미국과의 협상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뭐 대통령직 막 그만두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임설도 나오고, 이란 정부는 또 공식 부인 중에 있고,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안 되겠어, 이거 다시 빠꾸해. 그래서 다시 재수정해서 보냈고, 이란도 또 재수정해서 보내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란은 축구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침대 축구다. 질질 끌 거다.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질질 끌면 이건 진짜 안 좋아요. 위험해요, 여러분들. 국제유가 뭐 다시 돌아가고 물가 안 올라가고 이런 것도 힘들다.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빠르게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협상을 한다, 협의를 본다, 그러면 저는 그 기준점, 가능성 높은 구간은 전 6월 10일이라고 봐요.
6월 10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합의를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이날 물가랑 금리가 발표가 돼요. 물가랑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6월달 물가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올까요? 지금 4월달, 5월달 CPI, PPI, PC 다 높게 나왔거든요. 웬만큼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동전쟁이 2월 28일부터 진행이 됐고 2월, 3월, 4월, 5월 그럼 5월 달에 진행된 물가가 지금 6월 10일 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PPI, CPI, PC 그중에 CPI가 10일 날 발표가 되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서 물가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러분들 물가 높게 나오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트럼프가 좋을까? 아니면 트럼프랑 싸워야 되는 11월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좋을까요? 민주당이 너무너무 좋겠죠. 먹잇감이 나오는 거예요. 6월 10일 날 물가가 팡 튀었어. 거기다가 또 6월 11일 날 월드컵 있죠? 월드컵 전부터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월드컵을 보려면 또 이동도 해야 될 거고 비행기도 타고 숙박도 해야 될 거고 자연스레 월드컵 소비 땡겨지는 거 소비 늘어나는 거 플러스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그러면 6월달 물가가 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대통령 잘못 봐가지고 물가 이렇게 올라간다. 11월달 중간선 이기려고 바득바득 되겠죠. 거기다 여러분들 높은 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렇게 되면 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준 금리 못 내리죠. 그럼 연준까지도 못 도와줘.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떨까요? 최악인 거예요. 7월 4일 독립기념일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뭐를 막 자랑할지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6월 10일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6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모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되면 이란이 협상이 되면 6월 10일 날에는 트럼프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6월 10일 미국 CPI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란이랑 협상을 해. 그래서 러시아 원유 나오고 이란 원유가 시장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6월 10일 날 땅 발표해서 미국의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야, 이번에 월드컵 수요도 그렇고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 SNS로. 웃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6월 10일 전에 우리 며칠 전에 혹은 앞으로 이란이랑 협상이 맺었잖아요. 지금 유가 높은 거는 어차피 해협이 정상화가 돼서 이제 뚫릴 거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겁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 떨어질 거예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6월 10일 전까지 딱 협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번에 6월 달에 높게 나온 물가는 지나간 데이터구나. 후행 데이터구나.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물가가. 근데 6월 10일 날 딱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된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물가 상승 이런 데이터들이 이벤트들이 후행 데이터로 탈바꿈이 돼버리죠. 일시적이겠군. 어차피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떨어질 물가구나. 그럼 시장이 요거를 반영 안 한다는 거예요. 6월달에 물가가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반응을 안 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빠르게 이어진다. 침대 축구처럼 안 간다. 그러면 6월 10일 전이지 않을까. 희망 회로예요, 여러분들. 행복 회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전 4월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딜레이 됐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 있냐면 북중미 월드컵이에요. 여러분 북중미 월드컵 축구나 차고 한국 뭐 이기고 뭐 손흥민 하고 뭐 축구하는 건데 뭐 우리 경제랑 뭔 상관이야? 있죠. 여러분들 소비잖아요. 그리고 그 소비가 이번엔 어디서 이루어져요? 미국에서 본토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광고 수익도 일어날 거고요. 소비도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또 숙박, 뭐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겠죠. 미국의 GDP 70%는 소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좋다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 그럼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 소비가 좋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건 북중미 월드컵이 자산시장이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고 월드컵 관련된 수혜주들도 있을 거고. 과거 월드컵 때마다 코카콜라, 뭐 비자, 어도비 이런 애들, 글로벌 후원사들, 얘네들 분기 매출이 평소보다 5에서 한 10% 가까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월드컵 수혜주로 불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페이스X IPO.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이스X IPO 9월 전에 꼭 매도하세요 라는 영상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스페이스X IPO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가 커요. 좋든 나쁘든 어쨌든 대규모 자금이 몰리는 거니까 반대로 또 자본이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섹터에서 나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스페이스X IPO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1조 7,500억 달러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정도 순위 안 되더라도. 그리고 변경된 나스닥 룰, 락업 해제 일정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FOMC 이거 중요하죠. 케비너 씨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향인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유추만 할 뿐이에요. 야 케비너 씨 매파야 아니야 비둘기파야 아니면 그냥 트럼프 파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아직 어떤 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6월 16, 17 케비너 씨의 첫 연준 회의 때 어떤 어닝을 주는지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첫 FOMC라서 막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 지금 전쟁이 장기화돼서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한 건 우리가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할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떨어집니다. 제로팔 연준이랑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할 거예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정리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6월 10일 미국 CPI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 6월 10일 스페이스X IPO 6월 16일 17일 FOMC 연준의 FOMC가 총 5가지 있죠. 6월 달에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오르는지 뭐 떨어지는지를 보려면 이 5가지 매크로가 어떻게 유기작용을 하는지 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매크로가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호재로 작용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요게 돼야 돼요. 단순히 호재입니다, 악재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호재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자,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안 되고 지연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 지연이 돼. 그럼 미국 CPI 만약에 튀었어. 그럼 흔들릴 수 있겠죠. 북중미 월드컵 소비 올라가는 거 크게 의미 반영 안 될 수 있어요. 스페이스X IPO 지정학적 위기가 안 좋고 쉽지 않은데 우주 섹터로 돈이 갈 수 있을까요? 뭐든지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 시장이든 매크로적 관점, 메인 관점은 매크로적 관점이에요. 메인 관점은 지정학적 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은 우리가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국제유가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지정학적 위기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6월 16일 연준 케비너 씨 좋은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얘기도 안 바래. 금리 인상 얘기 안 하면 다행이죠. 물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 않죠. 연준 입장에서도. 호재로 보고 싶어요. 저도 호재로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은 아무리 늦더라도 6월 중순 전까지는 좀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 실제로 정상화 안 되더라도 한 달 뒤에 해협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얘기라도 지금이라도 빡 협상 딱 끝나고 얘기라도 해야 돼. 그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급한 게 보이잖아요. 요새 외신들 보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조급해요. SNS로 글 계속 올리고 해협 정상화가 안 되는 이유를 막 민주당 탓으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고 똥줄 타는 건 지금 트럼프다. 근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6월 10일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요거 호재 맞아요. 미국 CPI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난 후행 데이터잖아. 앞으로 떨어질 거잖아. 이거 패스, 스킵. 북중미 월드컵 괜찮을 거예요. 스페이스X 좋겠죠. 지정학적 위기며 고금리, 고물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되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될 게 뭐냐면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요. 국채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헤지펀드나 이런 기관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뭐를 하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비트코인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돈이 돌아요. 지금 우리 신체로 따진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 동맥경화라 그러죠. 혈관의 혈액순환이 쭉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미국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국제유가도 높아지고 치수도 높아지고 LDL이라 그러나? LDL도 높아지고 뭣도 막 높아지고 막 안 좋아. 근데 해협 정상화만 딱 된다 그러면 돌던 피가 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5가지 매크로가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다. 끝내야 된다. 이거 끝나면은 좋아요. 러우 종전은 어려울까요? 러우 종전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란 전쟁이 벌어서 종전 가능성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러우 종전 가능성 높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얘기 들었어요. 어떤 기사를 보시게 될 거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각해진다고. 오히려 더 싸울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겠네. 더 세게 때리겠네. 그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항상 우리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항상 공격을 하면서 끝난다. 더 격상됐을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때렸다 그래서 협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항상 전쟁 때 격상이 되냐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지금.
전쟁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땅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서 국지전을 고지전이라 그러죠. 고지전 얼마나 내가 많은 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미친 듯이 싸워야죠. 싸울수록 어떻게 된다? 전쟁은 빨리 끝난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최근에 막 미국만 안 듣고 유럽이랑 같이 드론 막 조달 받으면서 팽했죠. 근데 지내기 힘드니까 미국한테 요청하죠. 패트리엇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휴전해. 끝내. 이렇게 되면 러우 종전 가능성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되면 광세장 간다. 6월 달에. CPI 어쩔 수 없고요. 후행 지표로 되는 거고요. FOMC 가는 거예요. 월드컵 IPO도 좋습니다. 연준도 긍정적인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안 된다 그러면 PI는 충격으로 갈 수 있다. 장기금리도 상승 압박을 해결할 수 없다. 세린 메이, FOMC. 그래서 5월 달에 못 팔았던 게 6월 달, 세린 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